네. 네. 자,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를 보는 눈, 그 눈을 갖고 싶습니다. 가지려면 이 강의를 또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이자 10%를 받습니까? 그 정도 됩니다. 아, 물론 뭐 우리 부장님 받으신 건 아니겠습니다만, 좀 높긴 높네요, 그죠? 저는 뭐 신용거래를 하지 않는데 신용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또 습관적으로 계속 하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한번 해보면 예,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오프라인 거래만 있었을 때 온라인 증권사가 처음 생긴 게 키움증권이었죠. 네. 키움증권이 수수료를 거의 뭐 제로에 가깝게 나왔었어요.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돈 버나? 키움증권이 돈을 버냐 그랬는데 바로 이거군요. 예, 시정대출이죠. 하여튼 뭐, 해봤어? 정프로? 신용? 저는 안 해봤어요. 나는 초기에 있잖아요. 예. 92, 3년도에는 옛날에. 좀 해본 것 같아. 예. 근데 기억이 아사무사한데 그 후로는 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옛날에 신용 더블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받아서 네. 한 25% 오르면 더블 나는 거니까 내 원금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걸 선호하고 그렇게 거래했던 사람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풀 땡겨서 25%만 오르면 네. 더블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때는 저 죄송합니다. 40%. 40% 올랐겠죠, 네, 사실. 25배니까. 예. 네, 40%.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게 이게 한 번에 딱 스타트해서 오르면 한 30% 오르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았고요. 지금은 시황에 따라서 그것도 사실 만약에 한다면 해야 되는 건데 시장이 약세지 않습니까? 약세 시장에서 그렇게 단기간에 수익 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이익보다 또 손실의 리스크가 더 큰 아 편이죠. 근데 진짜 제가 아는 굉장히 큰 자산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저분이 왜 주식을 하지 할 정도로 예, 네? 예. 굉장히 큰 자산을 네네. 뭐 그분도 신용거래를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신용으로 배운 분들은 예, 맞습니다. 주식은 신용이지 무슨 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희한하게 많아요. 그렇게 진짜 하더라고요. 오래 하신 분일수록 예.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어제 우리 저기 상담소도 했지 않습니까? 저는 늘 말씀을 좀 드리는데 수익은 우리가 원금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원금이 작다고 해서 신용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1억을 투자한 사람의 수익하고 2억을 투자한 사람의 수익에서 원금이 크니까 수익률 같은 수익률이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원금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투자를 얼마나 잘해서 성공 확률과 빈도 이것에 비례하는 것이지 원금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저는 또 반대적인 생각을 갑자기 또 해보네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를 쓰면 오히려 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1억으로 2억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근데 1억으로 100%의 수익률을 거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높은 수익률을 쫓아가게 되는 위험한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내가 오케이 1억이지만 내가 땡겨서 뭐 2억이 되는 돈으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인 블루칩 혹은 뭐 좀 위험이 좀 덜한 그런 회사에 투자하면서도 얼마든지 2억까지 가는데 훨씬 더 짧은 시간에 가능하다. 전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신용 거래는 그런 종목을 안 삽니다. 네, 맞습니다. 네? 화끈한 종목 사지. 징징쇼 종목들 대부분 샀어. 대부분 이거 신용 샀다고 사봐. 대부분 지금 안 갖고 있게 되지. 그 다 반대로 부분은 저도 나왔을 거야.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보수적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 이제 제가 이제 그 고민을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주식시장에 보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오히려 성과가 나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 그러냐면요. 보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판단을 늦게 해요. 그래서 빨리 하지 않고 늦게 들어가고 늦게 팔고. 예, 늦게 팔고 판단을 좀 늦게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정프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안전하다고 하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 주식이 많이 떨어진 종목을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위로 올라가면 많이 먹을 것 같아. 이런 주식들을 내가 신용으로 사서 오래 들고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래로 떨어지는 이 주식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이 빠진 주식은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게 나중에 올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식은 추세적으로 이익이 계속 증가하면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가지 이미 아래로 떨어진 종목은 다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네. 굉장히 기업의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신용 안 받을 거예요. 아니 근데 다른 분들도 아니, 지금 그런 얘기를 크지 마세요. 그런 실전 얘기를 내일 해주세요. 무역센터에서. 내일이시구나 참. 무역센터에서 몇 시죠? 몇 시? 준비했습니다. 내일 11시 45분부터 아니, 그 박 시작인데. 부장님. 저는 3시 10분에 합니다. 3시 10분. 예. 박병창 부장님. 예.
내일 또 코엑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일 오시는 분들 박병창 부장님한테 꼭 사인 받으시고요. 네. 네. 뭐 시작하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 시장이 이제 지난주에 왜 그런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지금 투자 심리가 어떠냐 이렇게 말씀 나눴을 때 우리 김 프로님 뭐 저하고 지금 상황이 그냥 좋다 나쁘다를 볼 때는 불편하다. 그냥 기분이 나쁘다 이런 건데 그런 것이 이런 거잖아요. 러시아 전쟁 계속 하고 있는 게 기분 나쁜 거고. 근데 지금 오늘 시장 말씀드려서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아. 예, 이겁니다.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쁜 걸 시장이 그대로 반영된 거고요. 그래서 시장이 거기서 노이즈로 지금 반영을 좀 했습니다. 네. 나스닥 0.16% 하락했고 다우가 1.23% 하락, S&P 6.67% 하락을 했는데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지난번에 FOMC 회의 끝나고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 오버를 하죠. 그러니까 네, 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차단을 연준 위원들이 워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거든. 예,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75bp 올린 것도 많이 올린 거고 향후에 더 올린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너무 좀 기대치를 높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차단하는 발언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국채 수익률이 다시 올랐습니다. 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뭐 미국 언론에서도 지금 반론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내용과 함께 어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어제 상해 종합 지수가 2.26%, 항생이 2.36%, 대만이 1.56%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미국 시장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일부 종목 때문에 이제 급등락이 많이 한다 이렇게 표현을 계속 드렸는데요. 지난 주에는 시장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한 거고 이번에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몇 개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캐터필러가 실적 컨센을 하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어요. 다우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5.8%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나스닥은 0.16% 하락했는데 다우는 1.24% 하락한 이유이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주들이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버가 호실적 발표를 해서 18.9% 올랐고요. AMD가 2분기 실적은 괜찮았는데 3분기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5.8%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우버가 20% 가까이 올랐어요. 예, 그리고 AMD는 지금 시간에서 하락하고 있고요. 페이팔도 호실적 발표를 하면서 지금 시간에서 11%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실적에 대해서 어떤 종목은 막 20%, 10% 오르고 어떤 종목은 막 6%, 7%씩 빠지고 그러잖아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종목에 따라서 섹터별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구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어제 중국 영향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 보합권 출발을 했는데요. 우려했던 미중 갈등 고조. 8월에 악재가 있다면 요거 한 가지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해, 홍콩, 대만이 급락을 했고요. 우리 시장도 따라서 한 1% 하락을 했는데 다행스러운 건 외국인들이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후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5% 정도 하락을 해서 2,439포인트, 코스닥은 0.4%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7월 14일 날 저점으로부터 요번 반등을 준 거거든요. 네. 7월 14일 날 이후에 봤더니 외국인들은 딱 이틀 팔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그래서 시장이 올라온 거거든요. 네. 기관은 3일 매수했어요. 그 기간 동안 기관은 딱 3일 매수했더라고요. 둘이 통화하는 거 아니에요? 야 오늘 던질 땐 네가 받아. 기관과 외국인이 원래 이렇게 따로 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같이 많이 가지 않았어요? 작년 재작년에는 같이 팔고 개인만 사고 그랬잖아요. 아니, 팔 때는 같이 팔고 살 때는 따로 사더라고. 아, 팔 때는 같이 팔고. 아, 그래요? 근데 과거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워낙에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장의 부침이 크고 외국인들의 왜곡된 정보에 비대칭 현상이 있었을 때는 네. 외국인들이 항상 먼저 움직이고 매수든 매도든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기관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개인이 따라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좀 낮추면서 폄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이 사면 못 오르고 개인이 팔면 내린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는데 기관들이 계속 팔아서 기관들의 움직임이 종목별로 굉장히 차별화되면서 종목별 등락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종목 상승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로봇과 인공지능 어제 그 삼성그룹 얘기한 거. 네. 그래서 로봇과 인공지능, 공장 자동화가 어제 초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조선 기자재 그리고 2차 전지가 강세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공장 자동화. 이쪽 좋다고 했잖아요. 그게 누가 나와서 그랬지? 그 우리
애널리스트 한 분이 그 로봇 얘기 삼성 그 얘기하면서 로봇 좋다는 얘기 제가. 이거 그때 김지산 센터장도 그 얘기했었고. 했었어. 네, 매크로 시황에서는 지금 일단 8월에는 여전히 대세 흐름은요. 네. 7월 거에 CPI 둔화 기대 요거 하고요. 경기 지표가 지금 안 좋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충돌하면서 등락하는 것이 이제 대세의 흐름이고요. 그 사이에 지금 대만 관련해서 지정 리스크, 미중 갈등 우려 요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중국도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큰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배터리에 마찰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인하나 인플레이션 방어의 공조 기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단기도 위주로 보거든요. 이제 과거에도 좀 그랬었고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불안불안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우리 시장 보면 이제 크게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액션이 취했을 때는 단기 위주로 시장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요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경기 침체기로 가는 경기 지표의 부진 그리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느냐의 CPI나 뭐 금리의 정책들 이런 정책들로 이제 시장은 이제 등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종목 장세는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을 계속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나 정책 중심의 종목별 섹터별 차별화는 이루어집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하락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섹터들은 그냥 강세가 아니라 초강세였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 종목이 부실한 종목이 움직인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 같은 거? 로봇 예. 어제 막 20%씩 먹었잖아요. 왜냐하면 로봇 중에서는 뭐 부실 종목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공장 자동화나 인공지능이나 조선 이런 데는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로봇 ETF는 없었나요? 로봇? 로봇 ETF? 로봇 있죠. 있죠. 있어? 4차 산업 ETF에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로봇 있죠. 자꾸 로봇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또 했나 보다. 어? 뭐 했어 이거 보니까. 아니. 아니라고요. 지금 대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 중요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우리는 저기 일본은 만년 적자잖아요. 일본, 대중 네네. 무역이요. 대중무역은 만년 흑자였죠. 30년 흑자였죠. 1992년 수교 이후에 계속 흑자였는데 맞아. 이번에 처음으로 5월에서 7월까지 3개월 연속 적자가 나왔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뭐 이런 그림이 있죠. 저 밑에 옆에 있는 그림은 빨간 거는 이제 흑자인 거고 5월, 6월, 7월에 지금 적자로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섹터, 어떤 섹터인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그 텍스트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수출은 이제 2.5% 감소하고 수입은 많이 증가했는데 수출이 감소한 것이 어떤 건지 반도체만 유일하게 증가했어요. 10% 나머지들을 이제 이거 7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디스플레이가 34%, 자동차 부품이 25%, 차트 보여주세요. 14%, 네. 무선통신이 13%, 철강이 8%. 그 차트에 여기 있는 걸 제가 그대로 텍스트로 적은 겁니다. 야. 자, 이렇게 계속 지금 감소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수출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어떤 데서 늘었냐면요. 섬유 그리고 반도체 뭐 좀 저사양 거는 이제 수입하니까요. 기계, 컴퓨터. 그러니까 기계, 컴퓨터 이런 거 보면 이제 가전도 많이 줄었다는 거죠. 자, 이유를 설명드리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게 지금 이걸 발표하면서 네. 정책 당국자가 우리나라에 그런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중국의 도시 봉쇄에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나중에 다시 흑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영향이 큰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건 이제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걸 걱정을 많이 하냐면 첫 번째, 중국의 기술 발전으로 중국이 치고 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수출을 많이 했던 것이 수출을 계속 감소되거나 오히려 역으로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제품들이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거 대표적인 거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 내수시장 육성을 한다면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중국의 수출이 지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우리 시장의 무역 수지에는 굉장히 공경이 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대만 문제가 생겼고 미중 갈등이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지금 덧붙여서 뭘 우리가 지금 봐야 되냐면 우리 반도체 있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갖고 2차 전지
이것을 지금 미국에서 중국 빼고 우리랑 하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요거는 결론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당분간은 예. 기업들도 지금 탈중국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어제 헤럴드의 뉴스에 나왔는데 헤럴드 경제에서요.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런 주식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화장품도 그렇고 거기 팔았던 의류도 그렇고요. 그 동안에 많이 좀 팔았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여행 관련 뭐 여행도 면세 뭐 이런 그렇고요. 것도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은 좀 일단은 뭐 빠진다 안 빠진다를 떠나서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뭐요 수출 지표가 아니더라도 지금 중국이 지금 반도체하고 2차 전지의 뭐 칩폰이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꼭 반도체나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 제재를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입 제재나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걸 이제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뭐 내피셜이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게 사실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지금 2년 동안 그죠? 네. 근데 2년 동안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는 거에 적응된 거예요. 우리끼리 사는 거에. 그러니까 독일이 떡나게 버리잖아요. 독일이? 아니 그렇죠. 독일이 지금 경제가 지금 아, 왜냐면 중국이 제일 많이 팔아먹는 게 독일이거든 사실. 아시아에선 한국, 네. 유럽에선 네. 독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 독일이 뭘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중국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핵심 부품 장비 뭐 이런 그렇죠. 거 엄청 팔아먹죠. 자동차가 가장 크죠. 예. 중국도 독일 자동차 좋아하는군요. 부자들. 다 아유 벤츠였습니까? 다 벤츠지. 다 벤츠에 가면요. 중국에 있는 집 저 자손 저 결혼하면은요 벤츠 있잖아 S500 있죠. 그거 50대 쫙 예, 예. 그런 게 많아요. 쫙 깔고? 갖고. 상해 북경 가면 시내 가면 다 벤츠입니다. 아 그래요? 아, 돈 많은 사람들 많구나. 그럼 알겠습니다. 예, 뭐 지금 웃을 내용은 아니었지만 네. 단적에서 그렇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이거는 뭐냐 단신인데요. 애플이 55억 불 회사채 발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최장 40년 만기의 국채 플러스 118bp 국채 플러스요. 플러스 알파. 근데 수요 예측을 했는데 230벌 이상으로 흥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갖고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 등이 포함한 기업 운용을 한다. 그러면 되게 웃기잖아요. 이 재무조달해가지고 계속 이런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고 하니까 우리 정서는 좀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년 수백억 달러씩 자금 조달을 해서 이렇게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을 해준다는 거는 계속해서 돈의 현금 흐름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그 하더라고요. 회사채를 왜 발행하는 거예요? 돈도 이렇게 많고 네. 뭐 장사도 잘 되고 네. 왜 발행을 굳이 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자본의 효율적 배치죠. 예. 아니 근데 저 정도 금리면 근데 사실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부채는 개인 부채하고 좀 다른 게 네. 내가 지금 그 투하자본 이익률이 뭐 10% 20%씩 나와요. 근데 시중 내가 조달할 수 있는 이자율은 3%야. 네. 그럼 사실 빨리 땡겨가지고 장사해서 나머지 벌어가지고 주주한테 주는 게 기업가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저기 투자자금 놔두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야 우리 주주들을 꺼줘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저기 안 올라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놓더만. 그렇죠. 개인하고 기업하고 좀 완전 다른 거죠.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네. 기업은 돈을 번다고 해서 재무 조달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계속 쓴다. 그러면 성장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좀 다른 부분이고요. 근데 아무튼 뭐 부러워서 요 단지 내용을 좀 가져왔고요. 네. 뭐 부럽다기보다도 이제 기업을 볼 때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현금 흐름에 대해서. 40년 만기도 있대요. 애플. 아니 이 국채도 40년 만기 없거든. 애플이 도대체 언제까지 될 줄 알고 40년 채권을 사. 여러 가지를 했는데 최장 40년 만기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삼성하고 애플이 휴대폰과 워치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워치 시장이요 굉장히 큽니다. 글쎄 많이 차대. 네, 많이 큽니다. 우리 그때 잠깐 많이 얘기를 차. 했잖아요. 2021년 시장 규모 약 77조 원, 전년비 약 20% 성장했고요. 25년도 요 성장대로 가면 126조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치는 아직까지도 많이 이게 보급이
휴대폰처럼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많이 차요. 예, 그래서 8월에 삼성워치 5가 나오고요. 9월에 애플워치 8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디자인이 바뀌어서 나온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뉴스 한번 전해드린 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2021년 스마트워치 1억대 돌파했는데 시장 점유율은 지금 애플이 30%, 삼성이 10%, 화웨이가 7% 된다고 합니다. 네. 더불어서 10일 날 이달 10일 날 네. 삼성에서 갤럭시 폴드 4, 플립 4 그러니까 폴디드 예, 그 위아래로 접는 거. 요게 네.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어떻게 제품이 나올지 얼마나 지금 흥행을 할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아이폰은 9월 초에 아이폰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폰과 갤럭시 폰이 나오고 워치가 지금 한꺼번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근데 있는지 갤럭시 살펴볼 필요가 뭐 번호가 뭐 20 몇이에요? 22? 지금요. 어. S22 있습니다. 22가 지금 나온 거죠 이미. 나와 있지. 예, 예. 나와 있지. S22. 난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삼성은 그러면 갤럭시 나온 다음에 22개가 나온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아 형님 저번에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10까지 쭉 가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20로 갔어요. 2020년도에서. 2020년. 그런 뜻이야? 2022년이잖아요 나 하나 지금. 잡아냈다 생각했지. 뭐 이렇게 자주 만드냐? 그거 혼내키려고 그러셨어요? 애플도 지금 14번밖에 안 만들었다는데. 삼성이 뭐 이렇게 많이 만드냐. 너무 자주 바꾸면 안 좋다. 그 얘기. 노트도 있지, 뭐 있었지, 뭐. 어? 그게 아니군요. 아니구나. 예. 잘못했습니다. 야, 이런 건 잘 몰라요. 예, 마지막 사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기계체로 저도 똑같습니다, 사실. 아 근데 이게 워치는 묘한 그 시장이 있더라고 우리나라에 보니까 물론 이제 그 필요해서 이렇게 기능상 사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고요. 그 말고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 시계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계는 안 차는데 다른 비싼 시계요? 거예요? 명품 시계들 다 비싸죠. 뭐 이게 뭔데 당연히 이거? 다 비싸죠. 명품 시계. 요거는 내가 이제 한 15년 전에 산 거다. IWC라고. IWC 네, 뭐야? IWC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IWC? 그냥 이건 네, 말씀 주세요, 초시계 근데. 뭐 뭐예요? 바늘시계잖아요. 하여튼 인터내셔널 워치 컴퍼니라고 있어. 아 그래요? 네. 하여튼 그래도 이게 되게 비싼데 뭐 무슨 뭐죠? 이렇게 막 한 몇백만 원씩 막 1,000만 넘어가는 것도 네네. 많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사기는 좀 부담되고 네. 그렇다고 돌핀 사자니 조금 그렇고 돌핀 무슨 언제대 돌핀이야. 아니, 까시오 뭐 이런 거 사기는 조금 그렇고 폴리폴리 사기 조금 약간 없어 보이나 이럴 때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부자도 애플워치를 차고 그러니까, 나오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그- 심리가 있더라고. 네, 그래서 그 팔리는 것 말씀하시는군요. 같아. 예. 유재석도 워치 쓰고 있고요. 누구요? 유재석도 워치인 것 같고요. 아, 이재용 부회장도 워치 타고 다니는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기능 때문에 사는 거 돈 그런 없어서 이거 거잖아요. 사는 게 아니야 이런 느낌. 그렇게 카바가 되는구나. 네, 그게 좀 있는 거 같아. 그래? 네, 이런 심리들 우리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잘 된 거 아닙니까? 응? 잘된 거 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된 거죠. 예. 그래서 IWC가 비싼 건가 본데? 비싼 겁니다. 아씨, 왜? 금이에요 그거? 이게 테두리? 그럼 맡기겠냐? 아, 그래 금이냐고 물어보냐? 네, 마지막 뉴스 빨리 하고 좀 가겠습니다. 네. 김한희 박사님 계시니까요.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과정을 보면서 올해 2022년 섹터별 실적 전망에 이제 FM 가이드 자료를 통해서 서울경제에서 내용이 나왔는데 의미가 좀 있습니다. 8월 초까지의 상장세 올해 전망에 이제 요번에 발표된 게 보니까 7월 초에 전망 대비 1.86% 하향했습니다. 계속 하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하향하는 것에 따라서 올해 전체 목표 지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섹터이죠. 지금 굉장히 전망이 경기에 대해 전망이 좋지 않고 또 감익 또는 뭐 투자의 뭐 감축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망을 상향한 섹터가 있습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 반도체 기판, 의료, 미용기기. 여기 지금 실적 보고 3분기 전망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종합해 보니 얘들은 네. 상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향한 쪽은 반도체와 게임,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저 옆에 그냥 제가 캡처 하나 해왔는데요. 이거 이제 기사 그대로 가져왔는데 뭐 종목들도 좀 들어 있습니다. 좀 들어 있는데 아무튼 섹터별로는 이렇게 좀 움직였다. 왜 제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뭐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 느끼시겠지만 진짜로 요 섹터대로 움직입니다. 그 전망 상향된 그래요? 데는 좋고요. 하향된 데는 좀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참 그
징징이 나왔던 네. 에코프로 HN 네. 올라서? 어제 10% 올라잖아요. 10%, 11%. 뭐야? 와, 나 깜짝 놀랐잖아요. 뭐야 이거? 와, 에코프로 HN 뭔데 이렇게 올라서 그러니까 아침에 그 징징 쇼를 했더라고요. 증쇼 저 한번 나와서 제 거 얘기하면 안 돼. 아, 뭐 있으세요? 아니 가지고 있죠. 아니 그거. 그러면 여기 가셨다가 이따 오세요. 안 그래도 우리가 오늘 저 저 징징이 오늘 없어. 징징 캔슬이 됐어. 저 비도 오고 그래서 집안에서 못 오신다. 그러니까 아, 그때 잘 오세요 됐다, 잘 다시. 됐어. 아니 저는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증권사 직원은 자기가 얘기하면 안 보유한 되나? 정보이나 고객이 있는 아, 정보는 그렇구나.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야 그거 재밌겠네. 네. 저랑 정보 겹쳐도 참 재밌을 텐데. 알겠습니다. 우리 박병장 부장님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